이제 본인이 현실 정치인이 내일 모레면 될 거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을 책임을 가졌다고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1, 2, 3, 4 얘기하면 발언의 철회는 사실 제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를 원래 방식으로 의료를 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뉴노멀은 시작이 된 상태고 아마 우리나라 의료 체계와 의학 교육의 시스템은 아마 새로운 판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당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개혁신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아직까지 적절한 해법은 없다. 적절한 해법은 일단 지금 현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민형사 처벌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이게 자꾸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걸 검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이걸 못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게 그런데 민사를 두텁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로서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 사실 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텐데 사실 의료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여기에 임했는가는 나만 알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환자를 이걸 살리기 위해서 착잡히지 않을 의료와 최선의 의료에는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벤티브 메디신을 떠나서 의사들이 프로텍티브 메디신을 한다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진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있어야 하는 한은 바이탈 의료에 저는 접근하는 게 의사들로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한다. 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의료의 결과가 너무나 안 좋고 특별히 부도덕해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필요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일부러 가해를 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오른쪽 팔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팔을 수술했다. 이런 명백한 과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물에 빠뜨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빼내는 과정에서 부상이 생겼거나 이런 과정이 사실 대부분의 바이탈 의료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민형사 책임을 물으니 이걸 자꾸 의사들이 용기를 잃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환자를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좀 더 용감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의료를 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형사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의료의 악결과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의료의 악결과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지난번에 일본 의사회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놀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에 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의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 OECD에 대해서 비해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게 숫자적으로 맞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OECD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사실은 결과예요. 의료의 결과. 의료 결과에 대해서 한 60페이지 정도 의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OECD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니요. 최상이던데요?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럼 OECD 데이터 중에 뭐가 문제야? 이렇게 가는 건 맞죠. 그런데 모든 의료 결과에 대한 지표와 접근성의 지표가 OECD에서 사실상 압도적인 최상이에요. 최상위인데 갑자기 근데 왜 최상위지? 하고서는 간 것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봤더니 의사가 좀 모자라네. 이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OECD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의사를 가지고 오는 건가? 그럼 대기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의료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는 OECD 기준으로는 수가를 맞추는 거예요. 수가를 맞추자 그러는데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럼 엄청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OECD 평균 수가 맞추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료가 1인당 소득의 4.5%를 내거든요. 한 두세 배 내야 될 거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손보험의 파이가 과도하게 커진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하거나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작금의 이 문제, 당장 이제 공백이 생기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없는데 없는데 지금은 결국은 빠른 속도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문의 중점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뭐 피해 얘기 나오고 그러면 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전문의 고용하려고 그러면 결국도 돈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의사가 얼마나 맞냐 적냐를 떠나서 이게 모델만 생각했을 때 그나마 우리나라가 비교적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결과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모델은 그나마 일본이에요. 일본이죠. 네, 네. 그나마 제일 일본이고 미국식으로 가면 사실 소외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지고요. 네. 영국식 의료나 유럽식 의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로 저부터도 반대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비슷한 건 일본 모델인데 네. 일본이 지금 의사 숫자도 국민당 우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2.7명이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의료가 살아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역이 많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애초에. 네, 맞아요. 지역이 네. 많이 살아있고 그 지역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도입을 했는데 하나는 지역에 가는 의사들에게 급여를 대폭 상승을 시켰고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는 솔직히 유인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 가족이랑 떨어져야 되거나 거처를 옮겨야 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팀이 없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게 장학금 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외국의 다른 병원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추가로 뭐 석사 박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연구비 명목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진을 파견해주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학문적인 성취를 인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명분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내가 돈만 보고 가는 거는 자존심상 안 가라는 게 되지만 돈도 좀 더 주는데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거기서 또 아카데믹한 팀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자기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명분으로서도 충분히 갈 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 의료가 살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지역 할당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당연히 정부에서 의대생 때부터 다 보전을 해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일본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많이 신뢰를 하죠. 많이 의료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이 됐건 뭐 산업이 됐건 그 풀뿌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가보면 이렇게 막 진료 시간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점심시간 4시간, 막 5시간 이렇게 돼 있고 오전 진료만 하는 날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가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됩니다. 일본. 그렇죠. 네. 일본만 해도 4배에서 5배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일본 간 친구들이 그래요. 일본에선 그럼 왜 미용을 많이 안 하냐. 레이저 하나, 내시경 하나 가격이 비슷한데 내가 재밌는 거 하지 왜 굳이 네. 라는 얘기가 당연히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정치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돈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 보면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 자체가 실제 비용의 60-70%밖에 보전 안 해준다는 거를 국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언론이나 뭐 국민 다수가 그측에 표현하면 배 아파서 이렇게 의대 정원을 찬성하는 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제 자녀들이 의사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비전이 있고 재밌는 일은 못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꼭 너무 의사 되려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애들한테 늘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60대 넘어가는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고민하고 얘기할 때 이거는 정파적인 이해라든지 개인의 이해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오랜 시간 이 의료계에서 종사를 해왔고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왔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돈을 최소한으로 내고 국민 전체도 개인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교묘한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의사의 이익도 손해보지 않게 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절묘한 균형점에 올려져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균형이 지금 어느 순간 허물어 떨어버리면서 현재 당장 큰일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가까운 시간 내에 뭐 1년 이내에 의료계에 큰 공백이 생기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환자들이 볼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게 무게축에 맞았는데 갑자기 무너졌다기보다 사실 저는 이걸 미래 세대로부터
많이 뺏어온 부분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이거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노력을 솔직히 말하면 정부도 안 했고 의료계도 안 했습니다. 각자 살아갈 방법을 연구를 하죠.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안 했죠. 여기에 대한 담론 자체가 부재했고 그건 사실 미래 세대의 굉장히 큰 빚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사실 저는 오히려 그 답이 어쩌면 지금 자꾸 이제 나는 돈만 버는 의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미용의료를 보면 우리나라 미용의료가 그러면 지금 그렇게 경쟁이 돼서 과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용이 대단히 비싸거나 질이 안 좋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기술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좋은 게 어쩌면 미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 경쟁이 치열하게 자유롭게 풀면 이게 옆에 집이 얼마 받냐, 옆에 집이 무슨 기술을 쓰냐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사실 약간 이렇게 너무 많이 부풀어 있긴 합니다만 이 미용 시장 자체에서의 자유 경쟁이 분명히 질도 올리고 가격은 낮추고 그러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세금도 많이 내시죠? 고용도 창출하셨죠? 네. 심지어 외화도 벌어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다른 영역에는 그럼 도입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걸 뭐 당연재정제를 풀어라. 무조건 뭐 다 국민들이 알아서 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합리적인 절충점을 충분히 자유경쟁으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로 병원을 갈 때마다 그 많은 비용을 건보해서 꼭 가져와야 되느냐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평균 이상의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아예 안 내게 만드는 게 맞냐? 더 너무 많이 내고 있다면 본인 부담금을 일부는 더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따지면 이제 그게 자유주의적인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사고 많이 내면 의료보험료 더 많이 내듯이 이용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내라. 그럼 딱 나오는 반론이 이거예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때마다 내 돈 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질병에 있어서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숙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장치를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아 중에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그 치료실을 이 미숙아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그 적자를 그렇죠. 그게 다 적자가 나거든요. 네네. 뭐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병원의 재정 담당은 소아응급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침대 하나당 연간 1억의 적자가 늘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올리긴 했는데 그 비용을 다른 데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영안실 수입을 가지고 그런 걸 다 충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국민들은 병원은 늘 크게 짓고 있잖아.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되니까 그 왜곡된 의료 시장. 그러니까 소아 집중실에서 미수가 500g밖에 안 되는 신생아를 살려놓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비용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안 해주고 나머지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채우고 있는데 그런 거는 모르죠. 이걸 정상화하자는 거죠. 필요한 의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게 사실 뭐 사회 구조의 성격이 약간 있고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는 또 국가 재정으로 또 충당하는 부분 지원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잘 하고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 행위나 치료 자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고 그래서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뭔가 과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본인이 어느 정도는 추가로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해야 이게 미래에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정치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그래도 반정치인이신데 하는 얘기가 돌아가면서 욕먹을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돈 많이 내야 된다, 더. 그 다음에 병원 이용할 때 자주 이용하면 돈 더 내야 된다.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더 내고 병원 더 자주 못 가는데 이거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이거는 제가 돌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죠. 현실이니까. 이거를 안 하고 이걸 다시 10년을 묵히면 건보는 파산합니다. 그리고 건보가 파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건보 외의 모든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그런 논의를 빼고는 유지할 수 없고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야금야금 좋은 말 하면서 세금을 올릴 거예요. 지금 뭐 국민연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죠. 뭐 2015년생이
성인이 됐을 때는 35%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될 수 있다. 건보는 더 심각한데 그렇겠죠?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는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당론으로도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뭐 이주영 당선인을 모시고 이 얘기할 때 이거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얘기를 하실 줄이라고 생각했는데 있는 그대로 뭐 사실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아픈 얘기를 하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해법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옛날로 되돌려 놓자. 모든 학생, 모든 전공의, 모든 그 진료 교수님 스태프들 제자리로 가서 갖다 놓고 의사를 몇 명으로 늘릴 건지 의료 정책을 어떻게 다시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얘기하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의료에 여러 가지 세세한 문제는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뭔가를 얘기하자 그러면 피해는 환자가 봅니다. 그게 되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 명령에 대한 사과 취소를 하고 원점 재논의를 하면서 의정 동수의 협의체를 꾸려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될까요?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이미 핵심 의료 영역에 대한 비전을 젊은 의사들이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걸 원점을 일단 복귀시켜놓고 그것도 거기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돌아와야 그 얘기를 할 텐데,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원점으로 안 된다고요? 원점 재논의를 하겠다고 해도 지금 핵심 의료 전공의들의 상당수는 안 돌아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게 그 생각은 또 못했네. 네. 안 돌아올 거야? 네. 선배들이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선배들이 부탁하고 저기 교수님들이 부탁하면 일단은 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개인이에요. 개인이지만 또 의사들은 위아래가 있고 선배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들어와서 시스템을 다시 원상회복 시켜놓고 원장님 때의 이 관계와 우리도 옛날에 저때의 관계와 우리 때 옛날 얘기를 하면 관계는 아주 많이 달라요? 지금은 진짜 너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나요? 제가 저건 좀 봐가면서 해야 돼.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 그냥 몸이 힘들어서 도망간 게 아니니까요. 내 미래가 투명하지 않고. 투명하게끔 제도를 내년부터 이제 오늘부터 얘기한다. 그러니 일단 와라. 그러면 안 될까? 좋겠는데. 아니, 우리 때는 도망가면, 1년 차들이 후반 되면 도망가거든요, 지쳐서. 전공의 선생님들 혹시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3년 차, 4년 차들이 전화해서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가자, 술 사주고, 왜 그러냐,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저도 뭐 잡으러 가서 압니다만, 지금은. 안 되나요, 그게?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의 기회비용을 쓰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개인이 포기한 상황이지, 집단 파업이 아니에요. 이게 집단 파업이면 전공의들 어떻게 구슬려서 니네 들어와라 좀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런 논의도 없었어요. 아무런 구심점도 없었어요. 그러면 박단 내가 더 이상 소아과해서는 이거는 내 인생이 앞으로 좀 꼬일 수 있겠다. 지금까지 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딴 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상당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네. 필수 의료국가에서 상당수 전공의쌤들은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필수 의료일수록 안 돌아올 겁니다. 어떤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피부과 전공의들 돌아올 거예요. 다 돌아오죠. 그거는 저도 알아요. 소아과 전공의들 돌아올 거예요. 안과도 가고. 소아과 돌아올까요? 내가 지금 소아과 1년 차다. 돌아오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네, 안 갈 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 큰일이네. 내과 소아과가 죽으면 수술하는 과는 사실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내과 소아과가 한 세대가 비면 수술하는 과도 사실은 한 세대 따라비는 거예요. 따라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지금 이 한 시점에만 뭘 어떻게 읍소를 해서 구슬려서 들어오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그게 될 것 같았으면 방송에선 좋은 이야기 하고 뭐 전국민 협의회장 만나서 어떻게 좀 뭐 입 바른 소리에서 구슬려서 좀 들어와 봐라, 교수님들 만나서 하라 그럴 텐데. 남이 윤기님 안 들어오면 많은 거지 뭐. 네. 안 네. 들어. 건강하신 분들은 저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고 있지만 제가 63세 동안 단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거든요. 저는 모든 과, 소아과 빼고 모든 과에 환자인데. 저는 병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네. 없는데, 저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런 분들이 국민의 다수라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저도 사실, 지금 방금 이 생각까지는 못 해봤던 게 뭐냐면, 대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수님이 부르고 선배가 야, 같이 이제 가자, 어찌돼서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점 회기를 해놓고 시간을 두고 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